지금 이 시간에는 앱 인벤터를 활용해서 전화 걸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간단하게 선택해서 직접 연결해 보는 그러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일단 구글 계정을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앱 인벤터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일단 그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앱 인벤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이 구글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 MIT 앱 인벤터를 검색해 줍니다. 이 검색 맨 위를 선택을 해서 Create Apps라고 하는 이 앱 인벤터로 직접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을 해놓은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그 화면단 구성과 그 다음에 블록 언어단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완성된 모양이고요. 이 완성된 모양을 하기까지 우리 내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이 프로젝트 이름에는 말씀드린 대로 영문 알파벳만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 네임은 아직까지는 좀 안 되고요. 영문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폰을 걸기, 폰을 연결하기, 그래서 폰콜 이렇게 파일 네임을 만들어서 디자이너 모드와 그 블록 모드 프로그램을 직접 같이 여러분들과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디자이너 모드에서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그 화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스크린 1 모드가 나오면요,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 그리고 앱 이름이나 앱 아이콘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 화면에 가운데로 놓고요, 모든 것들을 가운데 배치하겠다 그런 뜻이고, 앱 이름은 폰콜,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 없고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을 해서 전화기 모양의 이미지를 갖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빨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폰 모양이 있는데 저는 요 빨간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폰 아이콘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여기에 그 건드릴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위에 상단을 좀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레이블 아니면 이 레이블에 텍스트를 어떤 앱이다 라고 하는 걸 넣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일단 높이는 30 픽셀 정도로 간격을 좀 띄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 요소에 맞추기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설정을 좀 하고요. 텍스트 부분에는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걸어
주기 앱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좀 쏠려 있는데요. 요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로 하면 가운데로 오고요. 그 다음에 글꼴 굵게, 글꼴 크기는 대략 한 16, 18, 뭐 그 정도로 하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현재 배경색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밝은 회색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하면 이렇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 연락처를 눌러주는 그러한 그 전화번호를 좀 읽어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없고 미디어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 부분은 여기 소셜이라고 하는 그 팔레트에 이 전화번호 선택 버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버튼이 됐고요.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인데 이 버튼도 여기 이름 바꾸기로 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연락처 버튼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서체 다 관계없고 높이를 마찬가지로 약 30픽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30이든 40이든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하면 또 연락처 누르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작으니까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50픽셀로 한번 좀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너무 크니까 요거를 너비를 한 100픽셀 정도로, 물론 퍼센트로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는 다 지우고 여기에 연락처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글씨가 좀 살짝 작아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16 이렇게 글꼴 크기를 하면 좀 커집니다. 조금 더 필요하면 뭐 20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볼드로 했고요. 다음은 요 밑에 연락처, 휴대폰 번호와 그 다음에 휴대폰 소유자 성명이 나올 수 있는 두 개의 공간을 아래 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위에 설치로 하는 것은 레이아웃에 수직 정렬, 수직 배치 요거를 갖다가 드래그 해 놓으면 아래 위에 글씨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배치를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그 이름과 그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갖다가 두 개를 놓고 공간을 확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블 2와 레이블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간을 좀 크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그 수직 배치에서 정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대략 약 뭐 60픽셀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좀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특별하게 없고 대신 이제 레이블 2와 레이블 3는 정의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레이블 2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놔둬도 되고 높이를 약 한 30픽셀 정도로 정의를 해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 이름 같은 경우에는 작겠지만 영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넓이를 크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왼쪽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레이블 3 역시 우리 그 레이블 2에서 나온 것처럼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이는 30픽셀로 하고요.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지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글꼴 크기니 뭐니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그 휴대폰 번호, 이름 이렇게 나오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요 밑에 갖다 놓고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 부분도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블 4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를 30픽셀 정도로 이렇게 놓고 조금 띄우고요. 그 다음에 너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래서 공간 확보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놓고 텍스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의 공간이 띄었는데, 여기에 사실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름 바꾸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명, 그리고 레이블 3에는 전화번호, 이름 바꾸기를 안 눌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는 전화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이렇게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우리가 그 버튼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됩니다. 연락처를 해서 조회가 되면 전화를 발신하는 버튼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요. 네. 그리고 버튼을 또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화하는 버튼이니까 전화 연결 버튼 이렇게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 버튼에 우리가 이 텍스트는 없애고요. 아까 앱 아이콘을 만들었던 그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 이미지를 누르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러한 부분을 높이나 너비는 놔두고요. 이미지 부분에 파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놓고 싶은 그 버튼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요 빨간 거를 앱 그 아이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신호가 갈 수 있는 폰트 PNG를 여기에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이미지가 배치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맨 나중에 나와야 될 것은 연락처 버튼을 눌러서 휴대폰을 끌고 왔는데 전화를 걸을 수 있는 전화 그 컴포넌트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화 컴포넌트도 아까 잠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센서 밑에 보면 센서가 아니죠. 소셜 밑에 보면 이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갖다 놓으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서 전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생기는데요. 이 전화 버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설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성은 그냥 놔두고 지금 요 상태가 우리 그 디자이너 모드에 어느 정도는 다 됐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블록 모드로 가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위에 있는 블록 메뉴를 활성화시켜서 블록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디자이너 모드에 작업해 놓은 이러한 그 스크린 1 밑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메뉴를 이용하고 또 공통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러한 그 디자이너 모드에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연락처를 눌러서 먼저 연락처, 우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그 연락처들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한 이후에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간다. 연락이 간다. 이러한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블록 모드에 가서 요 연락처부터 먼저 눌러야 되는데요. 이렇게 연락처 버튼을 먼저 누르게 되면 여기에 블록 그 언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거를 선택하면이 아니라 포커스를 받았을 때, 왜냐하면 이 연락처 버튼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DB와 연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커스를 받았을 때 라고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출을 해야 됩니다. 이 호출할 때는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 연결 버튼, 전화 연결 버튼,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죠. 여기에서 다시 연락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호출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먼저 열어라. 그래서 이 밑에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 연락처 버튼을 누를 경우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DB를 먼저 열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전화 연결 버튼을 눌렀을 때, 전화 연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요 밑에다 갖다 놓고요. 호출을 해라. 우리가 선택된 그런 건데요. 여기에는 전화완이라고 하는 요걸 눌러서 호출을 해라. 호출해서 전화 걸기를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종료했을 때, 전화 통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전화 연결 버튼에서 클릭을 하면 전화를 걸어주고, 전화 통화를 또 시작했을 때 요게 또 필요하죠. 그러면 전화를 시작했을 때, 전화를 포커스를 받았을 때는 있고, 전화 통화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라? 이름과 텍스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신 중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일단 여기에 우리가 상태, 전화번호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 전화 통화를 시작했을 때 뭐부터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지정하기, 이름과 성명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디스플레이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지정하기, 이름, 텍스트, 그 다음에 값, 요건데요.
여기에 물론 그 요 텍스트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갖다가 여기로 수정하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성명을 갖다가 좀 먼저 보여줘라. 그리고 텍스트에서 일단 연결되기 전까지는 수신 중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수신 중 네, 연결될 때까지는 요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나오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하기 전화번호 텍스트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텍스트인데 전화번호를 가져오기로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가져오기 여기에서 상태가 아니고 전화번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안 받으면 뭐 끝나지만 전화를 통화하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종료했을 때 그때도 또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전화 통화를 종료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깨끗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휴대폰 그 이미지 그거를 그대로 좀 놔둬라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서 지정하기 이름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요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갖다가 여기에 끼워줘도 되고요. 여기에는 지워줘야 되니까 깨끗하게 클리어. 예.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복제를 하고 이거를 밑에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텍스트는 없어서 여기에 버려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을 값을 빈 공간으로 해주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 그 DB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선택해서 클릭했을 때 전화를 걸어주고 전화 통화를 시작했을 때에는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보여줘라. 그리고 끝나면 성명과 전화번호를 그 공간에서 지워라 라고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그 포커스를 받고 연락처와 DB와 연결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연락처 버튼이라고 이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를 선택 후에 뭘 실행을 시켜라? 지정한 전화번호 그리고 성명 이거를 보여주면서 연결을 시켜라 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서 우리 전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끼워줄 수 있는 게 지정하기 그 다음에 전화번호라고 하는 그 블록번호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지정하기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여기에 보면 이 전화기에 DB에 있는 거를 전화와 또 전화번호 값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번호와 그 전화번호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명령어가 좀 다시 여기에 보면 이 연락처 버튼 여기를 선택을 해서
전화번호를 좀 선택하는 블록 언어를 값을 갖고 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연락처 버튼에 있는 전화번호라고 있죠. 예, 요 블록을 갖다가 여기에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성명과 전화번호, 이 텍스트 값도 똑같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 그 성명에 있는 이름, 텍스트, 우리 아까 여기에 했던 이 부분을 갖고 오면 됩니다. 지정하기에 성명 그리고 텍스트 요거를 바로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이름과 전화번호 이게 따로따로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합치기를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합치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합쳐서 다른 DB에는 보통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나오게 하려면 합친다 라고 하는 이 텍스트 공통 블록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치기라고 하는 블록이 여기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과 이름 요걸 또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눌러주냐 하면 여기에서 문자열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치기 문자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 다시 텍스트에서 요런 그 내용을 좀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가져다가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이름만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성명은 누구다 이런 걸 알려주고 요 밑에 이름 성명이 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를 복사해서 갖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처 버튼에 전화번호가 아니고 이름, 네,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또다시 우리 그 성명은 나왔습니다만 그 전화번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복제를 해서 여기에 밑에 지정을 해주고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성명 텍스트가 아니고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선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텍스트 값이니까 요거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명이 아니고 전화번호 아니면 뭐 연락처 이렇게 작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락처 이름이 아니고 전화번호겠죠. 예.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처 여기에 성명이 나온 곳에 이 이름이 나올 거고요. 요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요거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여기에는 이 전화번호를 끌고 와라. 예, 요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이너 모드와 연결해 준 블록 언어를 같이 프로그래밍을 해 봤습니다. 네, 이제 블록 언어와 디자이너 모드를 완료한 상태에서 직접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 메뉴에 가서 안드로이드 앱 이 부분을 눌러서 컴파일을 하는데 잠시 몇 초 정도가 걸리니까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에서 직접 구동을 해서 한번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앱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작업한 이 프로그래밍이 오브젝트 파일을 이 휴대폰으로 이동하고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MIT 앱 인벤터 2라고 하는
그 앱입니다. 이 앱 인벤토 2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거고요. 이 앱의 이름은 AI2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앱입니다. 그래서 요 AI2 컴패니언을 구동을 시켜서 스캔 QR 코드를 누르게 되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됐고 설치하겠느냐, 그 다음에 잠시 기다리게 되면 이 앱과 또한 그 구동하는 그런 그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 중에 이게 무선으로 데이터가 날라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고요. 여기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제 휴대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 폰 콜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앱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직접 여기에 운영되는 거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폰 콜. 그러면 이렇게 허용하겠느냐, 허용하겠다, 걸고 관리하도록 그 연락처 연결하는 걸 허용하겠느냐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맨 위에 연락처라고 하는 거, 여기에 보시면 살짝 좀 여기 아쉽죠? 요 휴대폰 번호 걸어주기 앱과 요 연락처를 살짝 좀 더 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가운데는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버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연락처를 누르게 되면 허용하겠느냐? 네, 허용하겠습니다. 연락처 그 DB에서 갖고 오겠느냐? 네, 갖고 오겠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 회사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성명과 전화번호를 작성한 부분이 성명은 회사, 전화번호는 033 이렇게 나오고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신호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신호가 가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요. 요게 도로 넘어가게 되면 앱에서 요 수신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화 통화를 종료했을 때 이렇게 클리어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같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앱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만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